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이 시간은 뭔가 스터디가 아니라 그냥 잡담하는 시간인데요. 잡담인데 그냥 주제를 조금 정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한 놈만 패고 있는데, 미분 형식이라고 거의 그거 한 놈만 패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고, 전 어떤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으로 공식 외워가지고 공식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약간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책 보고 연습 문제 풀고 하고 있는데 이- 어 뭐랄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계산은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조금 있는데, 그러한 미분 형식에 대한 좀 아무 말 대잔치 느낌으로, 제가 이름은, 우리 디퍼런셜 원폼, 투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붙였습니다. 디퍼런셜 애니폼이라고. 그래서, 일단,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솔직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또 여기,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풀어주실지에 따라서 시간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네네. 그럼 저도 이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던 불편한 그 스테이지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불편함을 가지게 된 좀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 제가 이제 리만복소에서 그 스터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트레이닝 하는 것들 뭐 트레이닝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진행은 되더라도 막상 누군가가 그래서 원품이 왜 떨어졌는데 투법이 왜 떨어졌는데 뭐 적분이 쓰인다는 건 오케이 있는데 하나 선적분 면적분 근데 그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못 하겠고 실은 그 그냥 DX하고 뭐 DX 웨치 DI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 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하면 좀 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 못 잡고 그 리마우스 해서 거기 스터디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못 잡고 이쪽 그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아 스스로가 느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좀 푸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저는 DX랑 DX HDI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구무작법에서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표상을 좀 그렇게 좀 먼저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게 왜 그 이 나중에 뭐 되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의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아무 말 대잔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미분 형식이 뭐지? 저는 계산도 안 해봤고, 아, 음, 그냥 그 dx dy 그거를 일단 미분 형식이라고 부르는 정도만 알죠. 아,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릅니다. 근데 하나 이제 그 장현철 교수님이 가장 최근에 무리함수에 올려준 거 보면 그 FTC일 때, 그러니까 이거 화면 공유를 할 수는 없고 그 화면 공유, 자, 권한 드릴게요. 네. 권한을, 네, 드렸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방금 들어오기 전에 봤던 거를 그대로 들어가서 짠 이겁니다. FTC는 이제 왼쪽이 FTC란 건 아는데 이제 오른쪽에 장현철 교수님이 쓰신 저 DF라는 게 갑자기 생소해 보여요. 모든 걸 다 저렇게 D를 붙이면 미분형식이 되는 거면은 조금은 이게 음,
네, 그냥 좀 너무 새로워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 아직 그 밑에는 아예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또 다른 분들은 뭔가 뭐 아무 말이나 좋으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미분 형식을 계속 보고 계산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선적분, 면적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원폼을 이제 벡터장의 듀얼로서 보는 걸로 겨우겨우 이해를 할랑말랑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나중에 계산을 좀 해보다 보니까 원폼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아는 것 같다. 자신이 뭔가 좀 붙으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때문에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랑 뭐 컨택트 폼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 원폼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지게 되면서 마침 이런 걸 한다는 공지가 보여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혹시 어떤 스터디에서 하시는지 그거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스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진학에 관심 있는 쪽으로 뭐 하나 해보라고 던져주셔가지고 아, 해보고 있는 건데, 아까 받아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명서준 선생님은 뭔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수학과 응용이랑 기대수 1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명서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그 수줄에서 미분 형식이라는 거를 처음 봤는데, 처음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미분 형식으로 원폼, 투폼 적분해서 적분을 해서 뭔가, 적분해서 값을, 어떤 용이한 값을 찾고 싶은 것도 알겠고, 뭐 원폼 투폼에서 선적분, 면적분 할 수 있는 것도 알겠고 뭔가 열심히 그 수주를 통해서 훈련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적분할 때 F를 적분하는 게 아니다. DX를 적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DX가 뭔데? 그래서 그 위상수학 응용 초반에는 그 DX의 정의를 이제 교수님께서 그 리스 표현 정리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리스 표현 정리를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DX 정의를 보려니까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 아직도 뭔가 원폼, 투폼 가지고 적분을 하긴 하는데 난 아직도 DX 정의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적분할 때 용이하다곤 하지만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적분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막 면적분 같은 거 할 때도 그 면적분 뭐 벡터장 DS를 할 때 DS를 이제 dy 웨지 dz, dz 웨지 dx, dx 웨지 dy로 놓고 나중에 매개화해서 다 자코비안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처음에 그럼 ds를 그렇게 정의한 누가 그렇게 누구 맘대로 왜 그렇게 정의했지? 약간 뭔가 뭐 접근할 때마다 불편한 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받아들이고 하면 뭔가 되게 뭐 좋긴 한데 근데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네. 그러고 이제 약간 이런 걸 다 같이 털어놓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현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명소준 선생님께서 그 고민이나 그런 것들 놓아 주시니까 저도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똑같이 채널지기님께서 리스 표현 정리 통해서 그 DX가 그러니까 DX 의미를 딱 보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겠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뭐 선적분 따로, 그러니까 원폼 따로, 투폼 따로 해서 보는데 저는 솔직히 투폼도 모르겠다. 면적분도 솔직히 면적분이라는 단어도
아리까리정 이게 막상 그러니까 뭐 자코비안 튀어나오고 그 뭐 그림 그리는 것 뭐 그렇다 치는데 막상 계산할 적에는요. 실은 dx dy라고 써놓고 계산하는 거는 선적분 그냥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구간이 뭐 맞춰가지고 뭐 구간이 그러니까 x dx로 바꾼할 적에 이 구간이 y에 대해서 뭐 붙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선적 그 면적분이 아니라 그냥 선적분 두 번 하는 거 그러니까 선적분 한 번 하는 거랑 선적분 두 번 하는 거랑 선적분 세 번 하는 거 이렇게밖에 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미분 형식을 실제로 계산 시작한 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은 좀 더 됐으려나? 한 열흘 정도 됐다 치고, 열흘 정도 됐는데, 저는 아주 원초적인 건데, 저는 책도 조금 불만이에요. 책이 그렇게 쉽게 써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학책이 좀 어렵게 써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도카르모의 Differential Forms and Its Applications인가? 그 책을 보려고 했는데, 아우, 봐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모티베이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정의 나오고 뭐 프로포지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는 건 둘째치고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테이션이랑 그러니까 뭐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어떤 함수를 보고 있다는 것지조차 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거 뭐 좀 쉬운 거 없나? 라고 찾아보다가 그 어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찾았어요. 디퍼런셜 봄스라고 영상 하나에 15분짜리 해서 한 20개 좀 조금 넘는 그런 걸 찾아서 거기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쭉 계산하면서 이제 계산에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겠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디퍼런셜 폼 이제 처음 배우는 누군가가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계산법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은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 어떤 객체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랑 특성을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직 내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은 아까 그 윤여민 선생님께서 구분구적법, 그러니까 리만적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원폼을 약간 그러니까 선적분도 어쨌든 그 리만합의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XY 공간상에서 어떤 경로가 있고 그 경로상에서 뭐 XY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지렁이 그 말이 하나하나처럼 쫓겨가지고 네, 네, 맞아요. 예, 예. 다 각각 마디를 쪼갠 다음에 그 각각 마디에서의 함수값이랑 그 적분하는 것에다가 어떻게든 이 원폼의 형태를 우겨 넣어가지고 좀 말이 되게 맞춰 볼 수 있을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지금 상태인데 그 말이 잘 안 맞춰져서 지금 거기서 조금 헤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위상 수학, 스터디 이름 뭐였죠? 위상수학과 응용일 겁니다. 위상 수학 응용. 그렇군요. 위상 수학 응용은 제가 갖고 있는 위상 수학에 대한 이미지는 저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거리 없애고 덩어리로만 본다? 라는 거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이 디퍼런셜 폼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나 보군요. 어, 너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막 뭘 많이 하진 못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 디퍼런셜 폼을 적분해서 나오는 값으로 약간 좀 이상 불변량을 체크하고 싶은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기웃기웃 거리는 정서로 그 위상수학 응용 채널을 봐보면은 딱 리마복소 스터디에서 초반에 트레이닝한 거랑 되게 평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뭐 각자가 가야 할 그게 달라서 중간에 뭐 이렇게 쪼개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초반에가 너무 그 여기서도 원본 접근하시네, 투판 접근하시네 해가지고 리마복소 때 이제 모르면은 거기 가서 그렇게 훔쳐보고 막 그랬던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리만복서 레코드 진짜 많이, 뭔가 저희가 폼에 대해서 어떤 고민거리가 나왔는데 리만복서에서 서브 스터디나 이런 데서 하면은 저도 그 리만복서 서브 레코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 뭔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갸웃갸웃 하는 것 같네요. 또 그 초반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그 미분 형식 불편하면 안 돼요. 리마복서 한번 쭉 마치고 근데 이게 쫙 쭉 마치고 내게 아니잖아요 아직. 내게 아닐 거라 보니까 위상서 응용을 이제 나중에 스터디 쪼개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가야겠다. 그러면은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분 형식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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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구나. 그런 게 있어서. 이용현 선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소리 들으실까요? 네, 들립니다. 아, 제가 어, 일단 지금 몸이 네. 일단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목이 거의 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사실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은 감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 저도 미분 형식 되게 요새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목소리도 안 되면 최대한 그래도 채팅으로 남김사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보고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기대수 3기에서도 미분형식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최근 몇 개월간 그, 스네이크 lem마랑 그다음에 메이어 비트리스 얘기 여러 가지 좀 하면서 네. 네, 네, 기대서에서도 그 일단 미분 형식 얘기 몇 가지를 좀 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채널지기님이 기대수 5기였나? 아무튼 어느 스터디에 들어가셔가지고 3기는 스터디 제목이 메이어 비토리스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아,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아니, 요즘, 저는 이 미분 형식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무리 함수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물리 스터디인데, 그 물리 스터디에서 이걸 왜 보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물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약간 그냥 취미?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스터디라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틀었어요, 방향을.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니고 그냥 채널지기님이 틀어주셨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전역학이 결국은, 이렇게 말해도 제가 물리의 전공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전역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그 해밀토니안에서 일단락이 되는데, 그 해밀토니안 역학? 그걸 미분 형식의 언어로 쓰면은 아주 깔끔하게 쓰고 미분 형식의 언어에 익숙해지면은 이 모든 게 자명하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제대로 낚였죠. 그래서 이제 미분 형식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리함수에서 뭐도 같이 보기 시작했냐면은 매니폴드도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어떤 논문을 봤는데 이제 매니폴드 보기 시작하면서 그 논문도 좀 비슷한 시기였어요. 처음에 그 제가 이걸 정의 지옥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데피니션이 계속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매니폴드 나오고 뭐 탄젠트 번들 나오고 벡터 번들이 먼저 나왔구나. 벡터 번들 나오고 탄젠트 번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차트, 아틀라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일단 정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구체화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미분이 정확하게는 미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게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매니폴드에서 매니폴드로 가는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미분은 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함수만 미분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분이 되면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 아니면 안 되는 함수 이렇게 했는데 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데에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어요. 그게 한 한 달 전이고 그리고 미분 형식을 보면서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적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되게 어색해지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 그 정의 대잔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자면은 그 수질 말고 기하를 처음 배웠을 때 봤던 게 매니폴드 얘기 나오고 차트 따서 코디네이트를 잡는다. X1부터 Xn까지 잡는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DDX1부터 DDXn까지 만들면 그게 뭐 벡터장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배웠을 때는 와 이게 벡터장이지 하고 와 이게 뭐 뭐 일반화 추상화자면 그런 게 되게 스스로 막 만족하면서 했던 게 있었는데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뭘 하는데 막 시키려 하고 전혀 구체적인 게 없고 했다 보니까 그때는 그 DX1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와 나 알고 있네 싶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아니었다. 당장에는 그 R1에서 DX가 뭔데 R에서 DX1, DX2가 뭔데도 모르니까 네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입니다. 어제, 어제 한 밤 11시쯤인가? 그때 그 라운지에서 저 포함해가지고 몇 명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동선 선생님이었나? 그런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화면 공유해가지고 챗 GPT한테 미분 형식이 뭔지를 중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라고 시키니까, 뭐였지? 공간에다가 뭔가 표현이 있었는데, 공간에다가 자를 갖다 댄다고 했었나? 그러니까 측정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누가 그걸 듣고, 오, 역시 그치, 그런 거지라고 하겠냐. 과연 미국 형식 모르는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불편한 게 또 있는데, 요거는 잠깐 화면 공유를 제가 조금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요 화면 보이시나요? PDF? 네. 요게 그 무리함수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정의 지옥에 빠져 있는 그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채널지기님이 참다 못해 PDF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쭉쭉쭉 써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개체로 해서 봐라 일단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심플렉틱 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미분 형식,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투폼이 있는데 투폼이 그 d 오메가가 0이고 그리고 오메가가 non degenerate 하면은 이 공간이랑 오메가를 묶어가지고 심플렉틱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심플렉틱의 정의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득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아주 좋은 성질이 있으니까 뭔가 이름이 붙었을 거잖아요. 예전에 누가 그랬거든요. 좋은 것에는 이름이 있다. 라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건 왠지 역도 성립할 것 같은데 이름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이게 왜 좋은 건데 라는 거는 전혀 없는 또 거기서 오는 불편함도 저는 있기는 해요. 제가 고민하는 거하고 완전히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컨택트 폼도 이 심플렉트 폼을 뭔가 확장한 대충 그런 느낌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예, 그런 정의라 가지고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막 이런. 역시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군요. 제가 그 심플렉트 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표현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내적을 정의할 때 딱 복수 내적, 그러니까 진짜 C1에서 내적 정의하려고 해서 Z랑 그러니까 Z랑 W랑 내적하면은 그냥 복수 Z랑 W 바 해야지 곱하잖아요. 거기서 허수부 취한다 하면은 뭐 그러니까 Z1 Z가 성분 나오고 Z1 Z2 저 그냥 실수 허수 W도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취하면은 실수 더하기 I 그다음에 블라블라 나올 텐데 이 블라블라가 C 플랫폼이다. 정확히는 이게 뭐 하나 예시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 딱 하나 이것만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스테이지고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이렇게 DDX랑 DDX랑 DX랑 뭐 먹인 게 10011 된다? 하니까 너무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납득이 더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도 C1하고 그다음에 Z바 그러니까 ZW 바 해서 허수부 취한다 하고 나가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했는데 이걸 그렇지도 않나 하고 싶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조금만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Z를 C1에서 내적을 하면은 이게 ZW 바로 계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네. 네, 그리고 Z를 Z1 더하기 I Z2 일단 네,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적어봐가지고 네. 잠깐만요. G1 마우스로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쓰고 W도 그렇게 쓴 다음에 다 치워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I가 나올 거고 어, 네, 그거의 바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항이 4개 나올 거다. 네 개요? 따로따로 써야 되나? 그건 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쓰죠, 뭐. 쓰고 묶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G1, W1 더하기 잠깐만요. 제 계산이 느린데 G2W2죠? 네. G2W2 더하기 I에 어, 뭐 Z2W1 Z2W1 빼기죠? 빼기 네. 빼기 Z1W2 G1W2. 예. 하고 그럼 이제 이 Z랑 W를 그냥 정말 그러니까 복수수라고는 썼지만 그냥 R2처럼 간주하면은 저 실수는 그 R2의 벡터 두 개 이제 내적한 거랑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뒤에 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Z랑 W를 복수였던 건 그냥 억지로 실수 그 R2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건데 그랬을 때 Z2W1 빼기 Z1W2를 이제 100개끔 하는 게 뭐 심플렉트 폼이다. 그런 표상을 일단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앞에 게 정말 그냥
그 리얼에서의 이너 프로덕트고 뒤에 그 허스브 그 안에 있는 거, 그 괄호 친 거, 그게 심플렉트폼을 이제 말을 한다. 뭐 네네. 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리만복스에서는 일단 심플렉트폼이 메인이 아니었다 보니까 더 깊게 안 들었었는데 요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 그렇지 하고 뭐 계산하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오케이였는데 지금 정의를 보니까 어허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공유는 여기서 끄고, 뭐 공유 끄기 전에, 뭐 이런 거 막 써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저는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약간 1번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의 가이드는 장현철 교수님께서 조금 해주셨는데, 2번을 정의하기 위한 가이드도 좀 해주시긴 했구나. 했는데, 그걸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오래 걸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계산이라도 할 줄 알아야 뭐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천천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다들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네요. 계속 되게 구체적인 원폼, 투폼 이런 거를 계산해보고 하다가 저런 걸 보면 이제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런 종류의 원폼을 일반화 시켜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걸로도 겨우겨우 계산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그 몰라서 하는 질문이긴 한데 그 매니폴드 위에서 뭐 미분이나 적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그냥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하는 질문인데 매니폴드 위에서 미분 또는 적분을 할 때 실제로는 전부 다 RN으로 땡겨 와서 하나요? 아니 바로 하나요? 제가 아는 계산은 전부 다 땡겨 와서 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땡겨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네, 이게 안 땡겨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약간 친숙한 공간으로 와서 하려고 하는 느낌. 네네, 네, 쌤. 저는 그 딱 뭐 그 폼을 접근한다 했을 때는 이제 땡겨오고였었는데 저는 이제 확률론 미분기하 스터디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에 막 다루는 계산들에서는 안 땡겨오고 그냥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적분은 아니고 그 자체를 막 다루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잠깐만요. 이거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 저는 땡겨온다 하나 안 땡겨온다 보다도 그러니까 막상 계산할 때에 땡겨오지 않고 막 계산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뭐 계산할 때 안 땡겨왔었구나 뭐 그 정도 생각. 근데 제가 그 계산했던 걸 좀 리마인드를 해보고 있을게요. 네. 저도 거의 대부분 땡겨와서 계산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 뭐 리만 기하 같은 거 볼 때 커넥션 같은 그 미분인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땡겨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미분이긴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로지 안 땡겨오고만 어떤 계산을 완결시킨다 이렇게는 해본 적 없는 것 같고요. 뭔가 다 땡겨와서 하는데 안 땡겨오고도 할 수 있다 정도의 층위에서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 들어도 말이 어렵네요. 제가 실제로 해본 계산들이나 뭐 예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그
그러니까 RN으로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또는 뭐 계산이 편한 그런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항상 그런가? 또는 뭐 항상 그래야 하나? 라는 게 궁금해져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방금 그 했던 계산 중에 일부러 좀 복기를 했는데요. 땡겨온다라고 하는 게 일단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2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구 껍딱? 딱 그 위에 딱 그 뚜껑 있잖아요. 조그만 뚜껑? 을 그 R2로 옮겨가지고, 실제로 뭐 여기서 그 껍데기에서 적분은 R2에서 DX, DY 이렇게 해서 적분하는 거랑, 그걸로써 수행한다. 그 측면에서 일단 땡겨온다라고 일단 받아들이는데, 이게 계산할 적에, 어, 내지는 매니폴에서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오대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최단 거리라고 할까 일단 말로는 해서 구를 그리고 뭐 벡터니 뭐 패러렐이라는 그런 걸 다 떼고 그냥 구 그리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갈 때 최단 거리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여차 해서 결론 내면은 그 삥 도는 구다. 그러니까 삥 도는 그 원이다. 그런 말 하거든. 예를 들면은 구 위에서 이 구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 최단 거리로 삥 돌면은 이게 실은 그 경도선 경도선이 이렇게 아,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구 기준으로 만드는 직지선이다.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 기준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는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돌아서 가는 길이고 삥 가는 게 제일 짧은 길이거든요. 약간 그런 표상만 가지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 직지선을 가지고 뭐 여기서 벡터를 붙여주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할 적에는 그 구의 껍데기에서 R2로 당겨오진 않는데 이게 구 자체가 R3 배경 공간이 R3다 보니까 구 위에서 점 하나 찍은 거는 S2의 원소가 아니라 마치 R3의 원소처럼 간주라고 해서 여기 점은 0,0,1로 쓴다. 근데 이거는 R2로 당겨온 게 아니죠. 바깥에는 R3로 당겨온 거죠. 저기는 벡터도 여기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 타젠트 벡터 된다라고 막 말을 붙이는데 실은 그냥 1,0,0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 그냥 R3의 원소고 벡터도 R3의 원소고 지오대식도 실은 R3에서 그려지는 커브일 뿐이고 여기서 탄젠트 필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오대식 가지고 그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그 확률론 미분기와 스터디 보면 자코비 필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오대식을 구체적으로 그릴 줄 안다라는 게 되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지오데시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미분 뭐 가지고 하면은 되게 이상한 벡터 필드가 나온다. 근데 이것도 실 계산하면 다 써지는 거고 이거 기술은 실은 그냥 R3에 있는 성분으로 뭐 몇 이렇게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R2를 땡겨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땡겨오진 않고 여기 위에서 그냥 머무는 거지만은 근데 막상 내가 계산을 트라이 할 적에는 어디론가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긴 해야 된다. 근데 그게 9에서 R2 그 차트 그 얘기는 아닐 뿐 실은 R3로 땡겨오긴 하더라. 근데 그런 건 있어서 그러니까 차트로 땡겨오는 건 아닌데 알고 있는 게 R3로가 이제 일단 그 안에 유일한 그러니까 일단 편한 게 그거니까 R3로 땡겨오더라. 또 좀 구분되는 거지만 땡겨오긴 한다. 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지? 조금 이거는 딱 그 기하에서 5번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다른 스토리에서 막 CPN 그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하에서 5번 영상 그거거든요. CPN에서 자코비 필드를 이제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커버처 공률을 이제 막 계산하는 그런 건데 그거 계산할 때 실은 정말 그 배경 공간 대충 R 라지엔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구가 여기 뭐 R 라지엔 그런 거 안에 있다. 해서 실은 거기에서 벡터 가지고 한다.
그래서 결국 계산할 적에는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했다가는 네, 실은 계산 안에 있는 거는 정말 그 벡터 잘 표현한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CPN이 그거 맞죠? 그 스칼라베에서 같은 것들끼리 그 릴레이션 준 거 맞죠? 네, 복소수 기준 스칼라베가 됩니다. 아, 저도 그 정의는 봤는데 여기저기 스터디에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한 3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정의 보면서 저기 릴레이션 잘 정의되니까 뭐 쿼션트 할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9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9를 1으로 쿼션트 시킨다 하는 그런 조차도 너무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그 대상을 기술하려면은 9 기준으로, 그러니까 R3 안에 2009 둘 때 그거 하잖아요. 이거를 펼치는. 그것도 좀 1이고, 그 CPN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원래 뭐 원폼, 투폼 했던 것도 못 해먹겠고, 여튼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그 김채 선생님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 보고, 좀 따라서 가서 듣고 싶다 하는 건 있었어요. 저번에 그 기대수 사기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CPN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꼈던 게 어떤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무엇으로 보는지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 매니폴드가 중요한 거니까.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CPN으로 봤을 때 그게 대수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만이 대수학이 정말로 이제 미적분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너무 머나먼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기대수 4기 탭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뭔가 대화하신 게 있네요. 그거는 그 스터디 관련 내용은 아니고 네. 그 개인적인 음, 프로젝트를 설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아직 오늘 일이라서 아직 그거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요. 아, 그 원래 같았으면은 항상 배경 공간을 계산 편하게 하려고 R3, R4 뭐 이렇게 뒀던 거를 스리슬쩍 CPN 그려놓고 그 위에 뭘 더 그린다든가 약간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경 공간이 CPN으로 바뀐다는 게, 그 말로 너무 그러네요. 복잡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채널지기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하나가 그 대수학에서 그 first isomorphism theorem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막 정리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그냥 FTC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보려면은 이렇게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CPN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잠깐만. 퍼스트 그게 아이소모피즘 시어림이 FTC라고요? 근데 그 저번에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그런 거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아예 감도 안 오고. 왜죠? 어, 진짜도 안 되는. 그니까요. 저도 전혀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약간 좀 교수님이 저한테도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이 FTC 얘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FTC 얘기인가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 기대수 3기에서 그 스네이크 임마 스네이크 임마 그거랑 무슨 파이브 렘마 이런 거를 그 네, 그거를 알면은 FTC 얘기인 거를 뭔가 알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해 줬었는데 저는 어, 아직 저도 나중에 네, 이해해보고 싶어요. 그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티어럼이 진짜 FTC 얘기다라는 그 충의를
예,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혹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 배동성 선생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존의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컴퓨터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오셨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아니, 배동성 선생님은 그 진짜 FTC 얘기라는 걸 깨달으셨나요?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렇구나 정도입니다. 저희가, 어, 처음에 이제 제1, 2, 3 동형 정리를 하다가, 제1 동형 정리는 뭐, 그래, 선형대수로 대충 어떻게, 뭐, 그럴듯하다 정도로 어느 정도 납득을 조금 하고, 근데 제2, 제3 동형 정리가 전혀 납득이 안 된다. 이걸 뭐,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뭐 증명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증명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그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그러면 메이어비토리스 시퀀스를 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네이크 lem마까지 간 건데 그 메이어비토리스 시퀀스를 볼 때 드람코 호몰로지를 가지고 보는데 그 드람코 호몰로지를 이제 보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와인딩 폼하고 그 뭐냐 미분 형식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 와인딩 폼하고 미분 형식이 그게 이제 FTC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뭐지? 제1, 2, 3 동형 정리랑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까지는 일단은 네. 거기까지는 봤습니다. 커널 이미지 자르고 그런 걸 다 그 외미분 연산자로 보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쿼션트 시키는 거를 뭔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쿼션트 시키는 거를 저쪽에서는 그 외미분으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뭐 정말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이거는. 저도 무의미하게 말하면서도 뭔 숨어있는 말인지 하나도 느낌. 모르겠네. 네. 갑자기 그냥 여담인데 제가 이번 학기에 그 대수 이상을 듣는데 그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네이크 lem마를 딱 그 수업에서 딱 본 날에 윤현민 선생님이 단톡방에서 스네이크 인마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허허. 그날 수업 듣고 진짜 멘탈이 나가가지고 와 이거 뭐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근데 윤현민 선생님이 스네이크 인마 이래가지고 혼자 기숙사 방에서 피식 했던 네, 기억이 약간 있습니다. 아재드림을 좋아해서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오늘 어차피, 뭐, 잡담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까 그, 단톡방에 누군가가 영화의 한 장면에 스네이크 랩만 나오는 거 올려주셨잖아요. 정호재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정호준 선생님이군요. 이거, 아니, 보니까 80년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본 게 음, 맞다면, 도대체 무슨 영화이길래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꽤 길게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꽤 길게 하고, 보셨어요? 영상? 영상 아, 네, 보시면은, 저는 다 봤거든요. 예, 꽤 길게 설명하는데 그 학생 한 명이, 그거 아니다. 그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딴지거는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걸 이렇게 길게 도대체 설명한다고? 정우재 선생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찾으신 거지? 라고. 그러니까 영화에 스네이크 lem마가 있을 거라는 거 안 상태로 찾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비 뭐 스네이크 lem마 그렇게 찾진 않을 거고. 그래서 그것도 놀랐습니다. 뭐, 이거 댓글도 23개밖에 없는 굉장히 뭐랄까 할까. 레어한 영상인데, 영상 디스크립션에 스네이크 렘마가 나오긴 하네. 이거 혹시 유튜브가 추천해준 거 아닐까요? 알고리즘이? 그,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유튜브 영상 하나 틀면은 옆에 그 다음에 틀어줄 것들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 다음에 틀어줄 것들 또는 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보고 싶지 않니? 라는 식으로 틀어주잖아요. 세 번째 영상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회수 굉장히 낮은 영상 뜨는 거 아세요?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요? 놀라운데? 아, 이걸 제가 찾아서 볼지 말지 굉장히 고민되네요, 이 영화. 방금 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영상 하나 검색해서 옆에 봤는데 아 80만, 50만, 70만인데 그 딱 그 번째 영상만 1600조회수. 그래가지고 오 싶네요. 맞아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는 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조회수 엄청 낮은 영상을 한 번씩 보여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뭔 얘기 하다가. 박광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 제가 온갖 스터디에 계신 분들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미분 형식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짜증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혹시 네. 각자의 짜증들인데 각 짜증의 끝은 모르겠다로 항상 끝났습니다. 다들 짜증과 불편함은 많은데 이제 해결은 아무도 못 해주는. 네, 뭐 애초에 해결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결보다는 공감? 제가 요즘에 가장 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계산을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막 하면서 좀 이제 자신감도 붙고 막 이러는데, 그 코션트로 자르는 그런 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코션트 하는 공간에서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잖아요. 막 계속 아까 뭐 고민하다가, 네, 왔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저도 콘센트가 진짜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했던 걸로 그 CPN의 그 CPN 그거를 이제 그 차트 따주는 게 정말 그 CN으로 따질 거니까 그걸 어떻게 진짜 따보자 해가지고 CPN의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하는 거를 막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실상 했던 거는 그 콘센트 시킨 CPN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포파이브레이션 먹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어거지로 가정을 나는 들고 있는 게 그 SEN을 들고 거기서 차트를 따보자. 그 다음에 그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하자.
했던 게 전부라서 나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쿼션트 한 거를 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쿼션트는 쿼션트자 따로, 그 다음에 결과가 이제 SEN이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했다. 라서 쿼션트를 계속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잡겠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저도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호프 파이브레이션을 보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뭔가 디세타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면은 뭔가 보일 것 같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전혀. 네. 그래서 말 꺼냈습니다. 전 그거 시도만 해봐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정작 어떻게 딱 시작을 하려 하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좀 간략하게만 어떤 것들 시도를 해보셨는지 방법만 살짝 알려줄 수 있을까요? 첫 발을 못 대겠어가지고. 아니, 저도 아직 그 상태예요. 첫 발을 못 대고 있는 아, 상태. 뭘 해야 되는지, 어,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GPT나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거는 같은데, 그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가는 데에서 바로 막혀가지고, 딱 그 상태라서 뭐 조언해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CPN을 계산하고 싶은데 계속 그 펜이 이렇게 삐끗하더라고요. CPN은 여기 있는데 계속 다른 걸 막 계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솔직한 말로는 진짜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챌린지는 게 좀, 그 좀 질문을 드리면서 방을 잡아가야 되긴 하겠다? 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혼자는 못 잡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긴 하는데요. CPN은 정의만 알고 실제로 거기서 뭘 하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긴 하는데 그냥 쿼션트 셋 안에서 연산한다는 거를 저 한 두 달 전인가 그때 기대수 2기에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저거였거든요.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을 서브 스페이스로 쿼션트 시킨 다음에 그 쿼션트 셋 안에서 연산하는 것을 정확히는 다시 말해야겠다. 다시 그 랭크 널리티 시어림을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어림에다가 입혀가지고 입히면은 이제 어쨌든 쿼션트 셋 안에서 뭔가 벡터 공간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연산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 뭐지? 그 정리에 의하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잠깐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라는 거 제가 한참 좀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 미만의 복수 해석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언제까지 한다 아니면 뭐 앞으로 몇 번 더 한다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딱 스트릭트한 건 없는 것 같고,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음, 이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오긴 왔는데 아직 좀 다뤄야 될 것도 많다 하셔가지고 그냥 얼추로는 조금, 네, 내년 초? 한 3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내년 3월까지? 약간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게 맞다면은 뭔가 그 기대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최현직 님이. 그러니까 그 기대수 올리려고 채널 만들었다, 처음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기대수에서 뭔가 하고 싶던 얘기가 일단락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좀 중요한 프로젝트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리만의 복도 해석이랑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두 개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 리만의 복도 해석은 약간 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요. 솔직히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은 아직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음, 채널지기 님이 약간 리만 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만의 수학, 약간 전파하려고 약간 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작심하고 만드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긴 했어요. 내용은 모르고 그냥 느낌만. 리만교의 교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기대도 사기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좀 더 이제 강한 주장으로 본인은 이 수질 커뮤니티 자체를 리만의 수학을 설파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리만교의 교주님과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교주님과 신도들이 모여있는 사회, 사회적 실험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대신에 토러스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와, 미치겠다. 그러면 던킨 도넛이나 크리스피 크림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절해야 되나요? 하라면 하겠습니다. 절을 해서 문해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야. 이거 레코드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편집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집할 생각 없습니다. 뭔가, 아, 웃겨가지고 광대가 아프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대신 토러스를 등에 메고. 그러고 보니까 기대수 사기는 저 약간 그 사기 맨 처음에만 조금 보고 안 봤는데, 그러니까 레코드로. 기대수 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 뭐 증명 같은 거 좀 그렇게 자세히 안 하고 뭔가 좀 특별한 타겟을 잡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 그니까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스터디랑? 아, 다른 기수랑? 네.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 기대수 레코드 따라가면서 그냥 언어 쌓기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대수 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몇 달 전쯤에 그 채널지기님께서 다 약간 한보 후퇴해서 미분적분 계산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스터디에서. 위상수학과 응용에서도 한번 그렇게 후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층위에서 이제 미분적분 계산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게 보신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약간 주제 자체는 많이 옆으로 세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막 그게 끝나가지고 다시 기대수 그걸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게 보면은 스터디들이 전부 다 성격도 다 다르고
당연히 스터디마다 성격이 다른 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채널지기님께서 정말로 그 개인화된 프로젝트까지 개인화 또는 그 그룹에 맞는 방향성을 딱 잡아주시니까 똑같은 기대수인데도 1, 2, 3, 4, 5기가 전부 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좀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스터디, 그러니까 기대수만 본다면은 기수마다 스터디 자체의 성격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 뭔가 그 피드백을 반영하려고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파생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기대수 3기가 갑자기 메이어 비트리스 1, 2, 3, 4, 5, 6, 7, 8이 된 것도. 저희도 갑자기 중간에 미분 계산하다가 갑자기 막 리만 계열을 하게 됐거든요. 점프 너무 크게 점프한 거 아니에요? 진짜 계산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계산만 막 꾸역꾸역 하는 정도였어요. 이게 채널 전반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 단방향보다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개인화되어지고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스터디 안에서도 개인이 또 이제 누리는 게 다 다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해서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라도 더 뭔가 확인해 봤다라는 층이어서. 기대수 4기에 백재민 선생님께서 기대수 3기 1년 피드백 영상을 보고 감상을 적으신 게 있는데, 좀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그 미분 형식 연습 문제 또 푸신 거 올려주셨네요. 진짜 요즘, 요즘 뭔가 미분 형식 붐이에요, 붐. 미분 형식이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냥 피상적인 언어 쌓기만 하는 대학원 그 학부 공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그쯤에서 되게 소문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좌절도 많이 시키고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필요하고 딱. 약간 미분 형식이 이거 아니 하면서 딱 머리를 떡 해주는 느낌. 저는 미분 형식에 대한, 실제로 미분 형식 쓰면은 저거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매니폴드 위에서 적분하는 거를 RN으로 땡겨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 치환 적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어제 그 라운지에서 했던 얘기이긴 한데, 그게 없으면은 그 적분할 때 뒤에 우리 뭐 dx dy가 아니라 우리 그건 알잖아요. dx dy 적분하는 거를 dr d세타로 하려면 앞에 r이 붙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미분형식 몰라도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부채꼴이라 그래야 되나? 부채꼴 그려서 이렇게 면적 계산해 보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2차원이 아니라 막 일반적인 n차원이면은 거기에 뭐가 붙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게 만약에 미분 형식이 없으면은 문제마다 차력쇼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도구? 적어도 도구로서는 훌륭하긴 하구나. 라는 거는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이제 아무튼 계산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 계산 좀 간단해지고, 그다음에 자코비안이 왜 나오는지도 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적분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일단은 조금 많은 계산을 해보면서 이해는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뭔가 신기한 걸 찾았는데, 그 기대수 4기에, 이거 언제죠? 9월 14일에 조영환 스님인가요? 뭔가 미분 형식 연습 문제 공유합니다라고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거 저기 일단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거다. 저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고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채널지기님이 어디인가에 쓰신 노트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온 노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이거 그냥 그 리만의 복수에서 하는 홈워크 1일 거예요, 아마. 아, 알겠습니다. 가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리만의 복수에서 홈워크 1, 2, 3을 하는 거였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 수문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못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다루던 건데. 고등학교 때는 저는 그래서 요즘 계산하면서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고등학교 때 왜 솔직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산하잖아요. 약간 기계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아,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그걸 다변수 버전으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거기 하나 추가됐다면 그냥 행렬식 계산하는 거 하나 추가됐다 정도? 아, 그거랑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잘 잡는 거? 근데 되게 좀 뭐랄까요? 미분 형식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 거고 어떤 다변수 적분할 때 디터미넌트 나오는 거 이렇게 잘 처리하게끔 잘 설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반복적으로 나온 패턴 보고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경이롭다. 그냥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저는. 저는 고문 당해도 이런 생각 못 해낼 것 같은데. 진짜, 전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분 형식은 누가 만들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누구한테 크레딧을 줘야 하지? 왠지 미분이라고 하니까 라이프니츠를 찍어볼 법할 것 같은데.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미분 형식은 누가 처음 만들었니? 오, 라이프니츠가 맨 처음 나옵니다. 어, 잠깐만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19세기 미적분학과 기하학의 전개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라이프니츠, 그다음에 스톡스, 그린, 가우스가 나오고요. 프레네, 지금 미분기하에서 봤던 이름인데, 프레네, 리만, 크리스토펠.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네요. 외미분의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분이시군요.
저는 어쨌든 이분 이름 빼면은 그래도 전부 다 봤던 이름들이긴 한데, 아, 현대적인 의미의 미분 형식은 카르탕이 창시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러게요. 무서운 분이네요. 또 외미분이란 게 찾아보면은 왜 대수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과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미분 형식이 대체 정체가 뭐야 하면서 막 검색하다 보면은 딱 이게 뭐야라고 알려주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외계어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게 약간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막 무슨 뭐에 뭐 섹션이 어쩌고니 막 그 시옷 같은 거 막 써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딱 알기를 포기하게 되는. 아, 웨지 프로덕트가 아니라 다르게 생긴 또 뭔가 또 있나요? 그, 그 웨지 프로덕트를 막 그 공간에다가 해요. 그래서 막 웨지 프로덕트도 그 막 있잖아요. 시그마도 1부터 막 N까지 막 이렇게 여러 개 하잖아요. 네. 웨지 같이 생긴 것도 공간에다가 막 1부터 N까지 막 여러 개 막 다라라락 해가지고 저도 시그마처럼 써놓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딱 보고 나면은 아 그냥 그 천혜지기님이 하라는 대로 계산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 좀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에 의미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산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의미를 찾아서 막 이거는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고 하다가 뭐 그래도 이제 결국 남는 거는 별로 없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의미랑 계산을 좀 분리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좀 의미가 아 이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 그래서 요즘 생각이 좀 바뀐 게, 어, 그 왜, 뭐 고등학교는 좀 저기 논외로 치고, 대학교 학부 때 그 처음에 그 계산 엄청 시키잖아요. 수업들 때 보면 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학과는 좀 다르려나? 아무튼 공대는 계산 엄청 시키거든요. 그게 괜히 시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안은 그게 되게 싫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아, 이게 괜히 시킨 게 아니구나. 일단 계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의미든 뭐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 2학기인가 그때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배우는데 다이버전스 정리랑 그런 것들이 거의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말고사 볼 때 조금 벼락치기로 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산도 사실 몇 번 안 해보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더 많이 해볼 걸 해둘 걸 그런 생각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산을 포함해서 이 공부라는 게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 번도 안 본 거랑 한 번이라도 본 거는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그걸 다시 그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처음 한 번 빡 해가지고 그때 오케이 이해했어. 그 뒤로도 그 오케이 이해해서가 계속 유지되냐 그러면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 이 약간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잖아요. 남아있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복구하려고 하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그렇게 본 거는.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공업수학 들을 때, 공업수학 선대 들을 때였나? 공업수학이었나? 아무튼 그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구하는 거, 그 문제를 엄청 시키거든요. 그 시험 문제 내기도 쉽잖아요. 그냥 행렬 주고 이거 저기 고유값 실은 고유벡터 구해라. 뭐 중간에 계산 실수하면 이제 틀리는 거고 계산 실수 안 하면 맞는 거고 그냥 그런 건데 약간 그래서 이걸 왜 하지? 왜 계산할 줄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하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걸 풀면 내가 시험 잘 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전공에서. 그래서 그때, 이거 하려고 그때 이걸 계산하는 법을 배웠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좀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알고 나서야 이제 보이는 거지. 그걸 모르고 이제 공부할 때는 조금 답답하긴 하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약간 공감을 하고 그 계산의 중요성이 그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그냥 막 언어 위주로 원래 했었거든요. 원래 대학교에서 의뢰하듯이. 그렇게 하면 진짜 좀만 안 봐도 다 까먹고 막 그러는데 다시 그걸 떠올릴 때 뭐 어떤 정리 같은 걸 내가 공부했으니까 주장을 하면은 틀릴 때가 있거든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통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막 논리 관계를 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조건 같은 거 빼먹거나 아무튼 막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이게 복구가 잘 안 되는데 계산을 그냥 해봤으면은 되는 걸 그냥 확인했으니까 계산 되는 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내가 해봤으니까 이래 하고 좀 많이 까먹었어도 되게 주장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언제였지? 그 언젠가 한번 직문수였나? 그 채널정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공률 계산, 가우스 공률 계산하는 거. 그거 누가 이렇게 해봤다고 하면은 정말로 정말 해봤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자기는 그거 대학원 때 슈퍼컴퓨터 가지고 며칠 돌려서 계산한 건데 정말 해봤나? 라는 생각 하신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가우스 공률 계산하는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 하나도 몰라요. 그 뭐 크리스토펠 심볼 이거 왜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챗 GPT한테 모르겠고 일단 계산하는 레시피만 좀 줘봐라. 내가 따라서 해볼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스피어 있잖아요. 그냥 스피어 가지고 하니까 없어지는 항이 되게 많아서 좀 계산이 잘 되긴 해요. 근데 스피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스피어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달걀 같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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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원래는 그 XY 지축으로 111이었는데 뭐 11A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계산이 갑자기 엄청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긴 됐어요. 제가 이번에는 다른 한쪽으로도 늘려봤거든요. 1AB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이건 손으로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 매트랩에다가 코드 짜가지고 돌려봤거든요. 코드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돌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지기 님이 그 얘기 하셨을 때, 혹시 내가 겪었던 그것과 비슷한 그런 걸 계산하셨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2차원 구랑 2차원 토러스 이렇게만 벗어나도 확 어려워지겠다는 마음으로는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 강성 교수님께서 1AB 이거 그냥 정말 타원 하나 주고 Z축으로 돌린 거에 불과하잖아요. 나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뭐 그 파라미터라이션에서 적는 거, 뭐 세타피에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우스 커브처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노가다가 노가다겠지 했는데 방금 말씀 듣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드네요. 그게 노가다가 그냥 노가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해봐야 아 이거 맞고 아니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성 교수님께서는 해보니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는 거지. 네, 들으니까 더 무서워지는데. 저도 저번에 그걸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해봐가지고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진짜 저도 이제 그 스피어하고 토러스 이제 그냥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한 거랑 S1 곱하기 S1으로 한 거랑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처음에 이제 막 엄청 복잡해질 것처럼 막 이렇게 가는데 다 사라져가지고 아 얘가 진짜 엄청 봐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혹시 그 토러스, 그러니까 R3에 놓은 토러스 계산하는 거랑 토러스인데 S1 곱하기 S1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이랑 좀 다르던가요, 혹시? 아니 다 제가 그게 그 두 개가 토폴로지컬하게 같은 네네. 게 맞는데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로는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S1 곱하기 S1은 공률이 0이 나오고요. 그냥 전부 다 아, 아이덴티컬리 0이 나오고요. 그냥 일반 토러스는 막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찾아보니까 그 S1 곱하기 S1을 플랫 토러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쭉 그냥 0 나오니까 그런 거군요. 저는 이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별반 그러니까 다르려나? 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 주시니까 아 다르구나 생각이 드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S1 곱하기 S1이 저건가요? 그러니까 R2를 G2로 코션트 한 잠깐 R 코션트 G 곱하기 R 코션트 G라고 해야 맞나? 잠깐 뭐가 맞는 거지? 아, 그거 맞습니다. R2 코션트 G2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같은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걸 정말로 그 S1 하나 두고 S1 하나 두고 이걸 그냥 곱으로 준다? 그게 토러스다라고 해서 막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R 코션트 Z가 S1이 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근데 실제 계산은 정말 그냥 S1 가지고 한다. 코션트 한 걸로는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약간 어디서 주워 들은 수준이긴 한데 플래토로스 언젠가 라운지에서 김혜나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플래토러스는 위상적으로는 토러스랑 같은데 모든 면에서 똑같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플래토러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면 그럼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건가? 그렇겠네요. 근데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S1 곱하기 S1은 어떻게 계산하지? 저도 처음에 딱 보고 정확히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S1이 코사인, 사인이잖아요. 그럼 S1 플러스 S1은 코사인, 사인 이거 튜플 하나랑 코사인, 사인 다른 각도로 해서 이거 튜플 하나에 두 개의 튜플인 거랑 같잖아요. 그럼 그걸 대충 이제 네 개짜리 원소 들어가는 걸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P, 사인 P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한번 해봐야겠다. 엄청 간단하죠. 네.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도 쉽잖아요, 보면.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얘기는, 그, 네, 아, 말씀하십시오. 죄송해요. 그, 저번에, 저는 해본 적이 있어서, 이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되게 좀, 뭐랄까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토러스인데,
그러니까 파라메트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공률이 다르게 나온다는 게 그러면은 이상적으로만 갖고 걔네 둘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각도나 길이를 재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토러스의 정의 자체가 그 S1 곱하기 S1이랑 토폴로지컬하게 같은 걸로 정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두 개가 원래 같은 토러스라고 말하기보다는 원래 다른 토러스인데 토폴로지컬하게는 같은 거고 또 다른 센스에서 보면은 다른 애들이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 계산 딱 하고 결과 확인했을 때 뭐지? 이거 S1 곱하기 S1 얘 토러스라며 막 속으로 엄청 막 다르게 나오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는 같은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결국 공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이소메트릭하진 않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리마니언 네. 그런 좀 좀 더 간단한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거보다 더 간단한 예시는 왠지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아무튼 아까 말씀해주신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S1 곱하기 S1에서 공률 계산.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1시간 반이나 했더니 1시간 정도면은 할 얘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짜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지러운 거 투성인 것 같습니다. 좀 이거 미분양식 계산하다 보면은 좀 그런 머릿속이 약간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누가 아냐고 물어보면은 자신은 없고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모르겠는데 계산은 되네.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마무리 마치기 전에 뭐 이렇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 듣고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게 보여서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또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뛰어들어 가봐야죠. 저도 하나 코멘트로 이게 계산은 되지만 그러니까 뭔가 손에서 계산은 되는 것 같은데 뭘 말을 못 하겠다. 되게 뭉뚱그리는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게 계속 들어서 이게 미분은 되는데 형식은 안 잡힌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론 미분기야 여기서 그 김태희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서 지금 논문 쓰고 계신 게 있네요. 네, 김태 선생님께서는 이미 진전을 많이 음, 해오시고, 그분은 조금 더 좀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해오시고, 음,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좀 스타트한, 아마 내년까지로 이렇게 좀 주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둘이 프로젝트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은 잘 안 보는데 좀 봐야겠네요. 어,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할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코드는, 일단 레코드 끄고 말씀드릴게요.